다음 얘기는 요겁니다. 비상 걸린 공매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한다 라는 건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소식이 우리 이제 관련된 그 섹터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희소식이 들려왔죠. 자, 요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5개월 만에 상장 승인을 받았고요. 에코프로 그룹 전체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하는데, 에코는 이제 4형제가 되는 거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이게 4형제가 되고요. 머티리얼즈는 코스피에 직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적격한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룹 전체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전체에 좀 훈풍을 불어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4월 27일 날 거래소 문을 두드렸는데 지금 조금 오래 걸렸죠. 보통 이제 45거래일 뭐 요 정도면은 지금 나오게 되는데 한참 넘어가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된 거고요. 일단은 그간의 불확실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동채 전 회장 관련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컴플라이언스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또 이제 과열 양상이 갈 수 있다. 이거는 뭐 거래소에서 얘기한 입장은 아니었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어떠한 소식 하나를 발표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승인을 받았고요. 5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이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말부터 기관 수요 예측에 돌입이 되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조단이 대여급 신규 상장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3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내에 어느 정도 상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훈풍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전구체 자립 강화에 굉장히 힘을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해당 이슈가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과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뭐 하락한 뒤에 약간 횡보세를 보이면서 이평선 물고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시장의 흐름하고 이 자리가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여기서 조금 급락이 좀 나오거나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최근에 하락장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왔고요. BM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지금 윗꼬리를 좀 달면서 뭐 십자 모양도 나오긴 했지만 얘네들 위주로 해서 강세가 나왔어요. 한 요 정도 시간에서는 요 앞자리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강세였는데 후로 가면 갈수록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이게 아니었냐라고 이제 후에 보니까 나오고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역시나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가 조금 더 빠르게 훈풍을 그들에겐 준 거 아닌가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슈긴 했었죠. 자, 그리고 지난 8월 4일에 발표된 화재와 논란의 하다증권 리포트를 잠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즈의 여기 네모층 구간인데요. 베이스 시나리오상 적정 가치는 3조 9천억 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조 9천억 원 정도가 저점 가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얘가 시장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최대 4조 5,200억 원, 최소 3조 1,700억 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머티리얼즈는 시장에서 증권가에서는 3조부터 4조 5천억 원 사이의 시장 가치를 당시에 8월 당시에 잡아둔 건데 지금 장외에서는 한 7조 정도 간다는 얘기들이 6, 7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장외에서는 요 3조 9천억보다는 훨씬 크게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요 가치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곧 상장할 두산 로보틱스 움직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는 지금 뭐 3조 원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3조 원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장외에서는 3조 원의 2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될 수도 있다, 되고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가치는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주사 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두산입니다. 이게 두산의 지금 움직임인데 이게 7월 31일경이에요. 예. 지주사 두산은 에코프로와 자회사를 통해 영위하는,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두산은 조금 달라요.
두산이 자회사를 영위하는 방식이 다르고 에코프로가 자회사를 통해 그 이익을 내거나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보시고요. 주가의 흐름만을 조금 이제 보자는 건데, 주가의 흐름만을 살펴보면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연초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짚어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상장할 겁니다. 올해 대여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 두산그룹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본격화된 시기가 2번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 본격화는 7월 31일 요 정도 시기거든요. 빨간불이 들어온 첫날. 그래서 장대 한봉이 일어나면서 쭉 올라갔어요. 7월 31일 거래량이 폭증했죠. 여기 주가 상승이 시작해서 올해 최고가 어디예요? 16만 6천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100%가량의 상승을 가지고 오는 시장의 모멘텀이 있었던 게 이 두산인데, 어떤 이슈예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하고 두산하고 지주사를 놓고 보면 사업의 성질과 영위하는 군과 다 달라요. 그냥 두산은 정말 이 에코프로와 다르게 로보틱스의 상장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세게 이번에 주가가 드라이브를 걸었죠. 이런 주가 수급 쏠림과 주가 변동이 수반될 것이라는 게, 이게 두산이 그랬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에코프로가 머티리얼즈 상장을 통해 그동안 눌려있던 이 재료에 대한 긍정적 퍼포먼스를 당연히 기대해 볼 만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슈는 뭐냐면요, 이렇게 첫 번째는 두산이 움직인 선례를 봐가지고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자회사 상장 이슈가 최근에 시장이 모멘텀이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 지금 CJ 같은 경우에도 올리브영이 지금 유커들 상대로 굉장히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CJ가 6만원대부터 지금 9만원대까지 올라갔죠. 저번에 제가 8만원 초반에서 한번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저 9만원대까지 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딛고 올라갔습니다.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산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이 확정이 된 머티리얼즈에서도 꼭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근에 시장의 이슈가 이런 부분이 자금 쏠림이나 수급 쏠림이 있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머티리얼즈로 눌려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수급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 이게 9월 20일 기준에 1조 7,3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게 1조 6,100원 여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9월 20일 기준으로 1조 7,30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공매도 지금 잔고 금액이 쌓여 있습니다. 잔고 수량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지금 사실은 수량으로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갚는다고 해도 수량이 안 줄어들면 뭐 개뿔 없는 거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수량은 계속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8월 31일 여기 보시면은 8,300억 원에서 지금 1조 7천억으로 하루 만에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포지션이 이제 들키기 시작한 게 있었죠. UBS가 새롭게 들어왔었죠. 이거는 짚어드렸고요. 공매 급증 현상 이후에 공매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막 1조 7천억 늘어났다 1조 4천억까지 갔었는데 다시 1조 7천억까지 늘어났어요. 쌓인 공매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해당 과정에서 공매도나 공매도 쇼커버링 혹은 쇼스퀴즈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지금 지주사들이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가 있었다라는 수급적인 이슈를 짚어드렸고요.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들어왔을 때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공매도가 다시 한번 쇼커버링, 쇼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뭐였냐면 전구체 공장 증설 자금이에요. 이게 공장 증설에 개당 1,500, 한 공장당 1,50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6개 하면 9,000억 들어가는데 니네 어떻게 할 거니 그랬는데, 이 증설 자금을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자금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33조 원가량의 자금이 몰렸다고 하고 26일날 배정받은 수량의 금액이 환불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득 낼 부분 이득 내고 나올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감된 금액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해당 공모에서 재미 본 자금들이 이탈을 할 수가 있겠죠, 일부. 그럼 머티리얼즈 상장 기다리는 대기 자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와요. 해당 과정에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에 상승했던 것처럼 에코프로에도 수급적으로 이득이 될 확률도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나오던 우려는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에코프로 안에 있는 그 내부 계열사 간인데, 계열사 간의 매출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얘가 이 이게 전구체가 양극재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니들끼리 돌려먹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이
계열사 간에 돌려먹기에 대한 우려들은 나와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그렇게 너무 높으면은 돌려먹기 하는 업황이 안 좋아지면은 뭐 도로아미타물 아니냐, 니네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회사의 모든 물량을 기타 자회사로 납품하는 과정이라고 쳐봐요. 이게 대전제예요. 맨 윗부분이. 자, 1번이 있어요. 자회사의 물량이 다른 곳으로 보낼 능력이 없는데 계열사끼리 밀어주는 상황도 있죠. 왜냐면 같은 그룹사기 때문에 그냥 야, 얘네 거 써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회사의 물량을 다른 계열사가 원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원하는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거죠. 다른 곳에선 받기를 막 원해요. 근데 계열사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열사는 뭐 어때요? 같은 이제 자회사끼리는 높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익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좀 싸게 원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열사 간에 안정적인 공급을 하면서 또 고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번과 2번의 경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즉, 능력 없는 다른 곳에서 무작정 계열사라고 받아주면서 매출 늘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다른 뭐 기타 회사에도 줄 능력이 있고 막 지금 기술력으로도 절대 밀리지 않는 회사인데 물량이 딸려요. 그래서 계열사 내에서 해결하고 있었던 거고, 이번 IPO를 계기로 계열사끼리 안정적 공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 이 물량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기타 회사들로의 안정적 매출처 확보가 된다면, 이거는 계열사 간의 이제 내부 돌려막기가 아니라 이건 계열사도 받고 있는 거고, 오히려 계열사는 안정적인 전구체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전구체를 받기 위해서, 국산화되어 있는 전구체를 받기 위해서 외부에서 줄을 선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전구체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95%가 중국산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산 쓰면 어떻게 돼요? IRA 보조금 못 받는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이 숫자만 바라보고 하게 되는 다소 과소한 지적, 과소가 아니라 정정, 다소 과도한 지적, 우려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사 간의 이런 물량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이 물량을 돌려막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평가, 품질, 그래서 나아가서는 시너지, 이런 것들을 보자라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할만한 시기에 지금 연내에 예상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당 1,500억 원이 넘는 공장 증설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건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인위적으로 눌려있던 수급적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어마어마한 공매도 포지션은 바빠질 수 있게 됐다. 하필 UBS가 포지션 들키고 서로 간의 눈치 게임을 딱 하기 좋은 시점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공매도 형님들은 좀 바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